김치를 갖고 오면 어떡해요? 그런 김치 누가 먹는다고? 아이쿠, 며칠 밤을 새워 담근 건데. 그 계약서 제가 좀 볼까요? 2024년 겨울 강남의 한 로비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5억짜리 집을 빼앗으려 한 사위, 그리고 그를 심판한 한 여인. 지금부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공감이 가시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2024년 12월 어느 새벽,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70대 정순자 할머니는 아직 잠들지 못했습니다. 부엌 한 구석, 커다란 김치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사흘밤을 새워 김치를 담궜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사위가 일하는 회사에 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로 한 날이거든요. 45년을 살아온 이 집을 팔기로 마음먹고 나니 새벽부터 심란했어요. 실버타운에 가시는 게 좋겠다는 사위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오늘에야 실감이 나네요. 순자는 김치를 싸며 생각했습니다. 사위가 김치를 좋아한다고 했지. 마지막이니까 정성껏 싸가자. 하지만 순자는 몰랐습니다. 이 김치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남편과 함께 40년을 살아온 이 집. 여기서 딸을 낳고 시집 보낼 때까지 키운 집. 남편을 떠나보낸 후 5년을 혼자 지켜온 집. 모든 추억이 담긴 이곳을 오늘 팔게 됩니다. 2주 전이었어요. 그날은 볕이 따사로워서 베란다에서 햇빛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딸아이와 함께 사위가 찾아왔어요. 사위는 변호사로 대형 부동산 개발사의 이사였습니다. 연봉은 7천만 원에 강남의 30평 아파트를 소유한 중산층 가장이었죠. 사위가 지나가는 말처럼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혼자 이 큰 집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제가 좋은 실버타운 알아봐 드릴게요.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집 유지비, 관리비, 난방비. 좀 부담이에요. 저희도 아이들 교육비에 대출 이자에. 사실 좀 빠듯하기도 하고요. 순자는 잠시 고민스러웠어요. 혼자 사는 게 힘든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엄마. 엄마도 우리가 부담이 되는 건 싫잖아요. 딸의 말에 순자의 마음은 무너지는 듯 했어요. 결국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짐이 되면 안 되지. 하지만 순자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이 치밀하게 짜인 계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새벽 6시, 순자는 무거운 김치통을 안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강남까지는 1시간 30분.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로 붐볐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낡은 패딩에 해진 털모자 때 묻은 운동화. 젊은 사람들에게 밀려 간신히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어요. 젊은 남성이 말합니다. 에휴, 할머니가 집에나 있지. 출근 시간에 왜 지하철을 타고 다녀? 순자는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는 미안해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고마워하며 순자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보고 물었어요. 김치예요? 네, 사위가 좋아해서요. 사흘밤을 새가며 담갔어요.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위가 좋아하겠네요. 두 할머니 사이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순자와 대화를 나누게 된 할머니는 영숙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70대. 순자는 비슷한 또래의 사람이라서인지 오랜 친구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순자는 오늘 있을 일에 대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집을 팔고 실버타운에 간다고, 사위가 알아봐줬다고. 영숙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실버타운이요? 순자는 상기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저 혼자 사는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딸아이도 힘들어하는 것 같고, 사위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는데, 저 때문에 애들이 고생하는 건 싫어서요. 영숙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어왔어요. 계약서는 보셨어요? 사위가 변호사예요. 다 알아서 한대요. 저는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영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어두워졌어요. 깊은 우려가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순자가 먼저 화제를 돌렸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어디 가세요? 저도 강남이요. 놀랍게도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순자는 반가워하며 제안했습니다. 그럼 같이 가요. 해맑기만 한 순자를 보며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럽시다. 순자는 영숙의 차림새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옷이 좀 추워 보이세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합니다. 오늘이 남편 제삿날이에요. 저는 매년 오늘은 일부러 옛날 옷을 꺼내 입어요. 남편이랑 어렵게 살던 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자가 따뜻한 눈으로 말을 합니다. 아, 오늘이 기일이군요. 저희 남편도 먼저 떠났어요. 돈은 별로 못 벌었지만 5년 전의 암으로 두 여인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영숙은 순자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어요. 그 순간 순자는 느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1시간 30분 후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두 할머니는 함께 지하철에서 내려서 목적지를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같은 건물 앞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멈추었어요. 초고층 빌딩 앞, 대한개발본사, 50층짜리 초고층 빌딩, 화려한 유리창과 대리석 외벽, 대한개발이라는 거대한 간판이 빛났습니다. 순자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위축되었어요. 영숙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순자가 반가움과 놀라움으로 물었어요. 어머, 할머니도 여기에요? 영숙이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저도 여기 볼 일이 있어서요. 순자는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우와, 신기하네요. 그럼 같이 올라가요. 그 모습이 너무 해맑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화려한 대리석 로비, 높은 천장, 정장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들에 순자는 더욱 주눅이 들었습니다. 낡은 옷차림의 자신과 영숙이 이곳과 너무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순자의 사위 민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은 순자와 눈이 마주치자 눈살을 찌푸리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늦으세요? 9시까지 오시라고 했잖아요. 시계를 보니 아직 8시 50분이었어요. 순자가 변명하려 했지만 사위는 한숨을 내쉬며 호통을 치는 거예요. 에휴, 그리고 그건 또 뭐예요? 사위의 시선이 김치통으로 향했습니다. 사위의 말투에 순자는 당황해하며 말했어요. 김치,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사위의 얼굴이 순간
확 일그러졌습니다. 여기 회사인데 왜 김치를 들고 와요? 냄새 나잖아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흘밤을 새며 담근 김치였습니다. 사위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사위에게 그것은 그저 냄새나는 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건 또 누구세요? 무례한 말투에 사위의 시선이 영숙에게로 향했습니다. 낡은 패딩, 해진 털모자, 때 묻은 운동화. 사위는 영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죠. 어머님, 여긴 회사예요. 아무나 데려오시면 어떡해요? 영숙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갈게요. 무례한 사위의 말투에 당황한 순자가 말렸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우리 같이. 그런 순자를 사위가 손을 휘저으며 말렸어요. 어머님,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여긴 강남 한복판 대기업 본사라고요. 저런 사람 데려오시면 경비가 쫓아내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어요. 사위에 이렇게 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순자가 황급히 말합니다. 준혁아, 목소리 좀. 하지만 사위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 오늘 중요한 계약이라고요. 제발 좀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어요. 정장 입은 직원들, 방문객들, 경비들까지 모두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얼굴이 화끈거렸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순자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위 준혁에게 말했어요. 내가 미안하구나. 사위는 경비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저 할머니 좀 내보내주세요.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영숙을 보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님, 여기는 직원 외 출입이 제한된 곳입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편안한 미소로 경비에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순자가 영숙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며 얘기합니다.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영숙은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된 표정의 순자에게 등을 토닥이며 오히려 위로를 해줍니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영숙은 천천히 돌아섰으며 사위는 영숙을 바라보고 서 있는 순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자, 어머님. 이리 오세요. 빨리 끝내야 돼요. 사위는 순자를 로비 한쪽 소파로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였어요. 순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해? 사위는 서류 가방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네. 부동산 사무실까지 갈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준비해뒀으니까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계약을 이렇게 급하게 공개된 장소에서 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위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사위는 더 급한 말투로 조급하게 서둘렀습니다. 여기 도장 찍으시면 돼요. 순자는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작았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어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준혁아, 이게 뭐라고 쓰여 있어? 사위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매매 계약서예요. 복잡하니까 읽지 마시고 도장만 찍으세요. 순자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래도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사위가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 순자 옆으로 뛰듯이 와서는 도장을 순자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어머님, 제가 알아서 다 했으니까 믿고 찍으시라니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치통이 소파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쾅! 김치통이 바닥에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어요. 새빨간 김치가 하얀 대리석 바닥에 쏟아지며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순자는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아! 순자는 급히 일어나 김치를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소리쳤습니다. 에휴, 그러게 왜 김치를 들고 왔냐고요. 사위는 경비를 불렀습니다. 저 멀리서 경비가 쳐다봤어요. 경비가 뛰어와서 난처해하며 말합니다. 음식물은 반입 금지인데요. 준혁이 경비에게 지시하듯 말을 합니다. 제가 모르고 그랬어요. 빨리 치워주세요. 경비는 김치통을 집어들었어요. 순자가 울먹이며 뺏으러 다가갑니다. 저기, 그거. 하지만 경비는 이미 쓰레기통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다. 순자가 외쳤어요. 아니, 그건 제가 사흘밤을 새워서 사위가 막았습니다. 어머님, 김치 냄새 나잖아요. 여긴 회사라고요. 철컥. 김치통이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사흘밤을 새워 담근 김치, 사위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마음, 그 모든 것이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로비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이었어요. 잠깐만요. 영숙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사위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당신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나가라고 했잖아요. 영숙은 사위의 호통에도 아랑곳 않고 침착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계약서를 향하고 있었어요. 영숙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계약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위가 조롱하듯 비웃었어요. 뭐? 당신이 누군데 남의 계약서를 봐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사위의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에휴, 글은 읽을 줄이나 아세요? 거지 주제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거지라는 단어에 놀란 것입니다. 순자가 사위를 제지하려 했어요. 준혁아, 그런 말하지 마. 하지만 사위는 멈추지 않았어요. 사실이잖아요. 저런 옷차림에 저런 행색이면 거지나 다름없지. 영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보이시나 보네요. 사위가 더 큰 소리로 으름장을 놓습니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겁니다. 하지만 영숙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그 계약서만 잠깐 볼게요. 그 말과 함께 영숙의 손이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계약서를 낚아챘습니다. 준혁이 서류를 뺏기면서 소리쳤어요. 야이, 이 미친 할망구가. 준혁의 목소리에 경비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이미 계약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그녀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영숙은 계약서를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돌아봤어요. 영숙이 순자에게 걱정스럽게 말을 했어요. 할머니, 집 파신 돈 어떻게 쓰시기로 했어요? 순자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실버타운 입주금 내고 남은 돈은 제 노후 자금으로. 영숙이 다시 물었어요. 그 얘기 사위한테 들으셨죠? 응, 그렇죠.
영숙은 계약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매매 대금은 수령인 명의 신탁 계좌로 입금한다. 수령인이 누구예요? 순자는 그제서야 계약서를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영숙이 또렷하게 말했어요. 민준혁? 사위 본인이 수령인으로 되어 있어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물었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사위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관리상 편의를 위해서. 하지만 영숙은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순자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여기 입주시설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실버케어센터. 할머니,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실버타운 아닌가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여기는 무료 요양시설이에요. 정확히는 노숙인 보호시설에 가까운 곳이에요. 순자는 충격에 입을 벌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렸어요. 사위는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어요. 지금 거짓말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함부로. 영숙은 계약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월 이용료 영원.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입소. 이게 실버타운이에요? 영숙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무슨 짓이야? 노인 학대 아니야? 영숙은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아세요? 집 파신 돈 5억. 할머니한테는 한 푼도 안 가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럴 리가. 영숙은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사위 개인 명의 페이퍼 컴퍼니로 전액 들어가고 할머니는 무료 요양시설로 보내지는 겁니다.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예요? 순자는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준혁아, 이게 정말이야? 사위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오해예요. 순자가 다시 한번 사위 준혁에게 물었어요. 5억이 다 내 계좌로 들어간다고? 사위는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나중에 어머님께 드리려고. 영숙이 끼어들었습니다. 거짓말. 여기 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내용 없어요. 오히려 양도인 정순자은 매매 대금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명시돼 있네요. 사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그 순간 사위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그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혼자 그 큰 집에서 뭐 하시게요? 어차피 몇 년 못 사시잖아요.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사위는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가 아파트 사고 애들 교육비 쓰는 게 훨씬 낫죠. 어머님도 편하게 요양원에서 지내시고. 윈윈 아니에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윈윈? 사위는 마치 당연한 듯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은 어차피 혼자 살 수도 없고 저희한테는 재정적 부담만 되시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이런 뻔뻔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나는 너를 믿었는데, 너희를 믿었는데. 사위는 냉소했습니다. 믿음? 에휴. 어머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아세요. 노인들 부양하느라 청년들 다 죽어가는데. 효도? 그런 거 이제 없어요.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딸의 남편,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영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사위가 영숙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대체 뭐예요? 뭐길래 남의 가족일에 왜 끼어들어서 난리예요? 영숙은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저요? 영숙은 명함을 사위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준혁은 그 명함을 받아들고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영숙, 박영숙, 한성그룹 창업주의자 대주주입니다. 사위는 명함을 받아들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명함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명예회장 박영숙, 로비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한성그룹, 이 빌딩의 주인이자 대한개발의 모기업, 그 그룹의 창업주가 방금까지 거지라고 불렸던 그 할머니가 영숙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한성그룹, 이 빌딩 주인이자 대한개발의 모기업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신 회사 우리 계열사예요. 사위 준혁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화들짝 놀라 영숙에게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그럴 리가. 박영숙 회장님은 영숙이 말했습니다. 15년 전 은퇴했죠. 하지만 여전히 대주주예요. 그리고 오늘은 남편 제삿날이라 일부러 옛날 옷 입고 나왔어요. 영숙은 천천히 민준혁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제 회사 접으시고 편히 쉬세요. 혼자 뭐 하시게요? 재정적 부담만 되실 텐데. 영숙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방금 한 말이랑 똑같네요. 노인은 짐이다. 노인은 부담이다. 노인은 어차피 오래 못 산다. 그렇죠?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를 접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크게 키웠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회사 직원 3만 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요. 영숙은 계약서를 사위의 가슴에 툭 던졌습니다. 노인이 짐이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야말로 짐이에요. 로비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15분 후 대한개발 회장실, 대표이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습니다. 영숙은 의자에 앉아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민준혁 이사, 지금 어디 있죠?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고 민준혁이 떨리는 다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영숙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실수? 사위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이 계약서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영숙이 물었습니다. 회사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사기 계약서를 작성한 거네요? 회사 자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거죠? 대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영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게다가 노인학대죄, 사기죄, 횡령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네요.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영숙이 물었습니다. 사정? 준혁은 애걸하며 말을 했어요. 빚이 많습니다.
대출 이자에 애들 학원비에 정말 다급했어요. 영숙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노인을 속인 거예요? 준혁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영숙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당신 연봉이 얼마죠? 철천만 원입니다. 영숙이 말했어요. 연봉 7천. 그 정도면 충분히 살만한데 왜 빚이 많죠?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서류를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강남 아파트 30평, 13억, 외제차 2대, 1억, 자녀 사교육비 월 500만 원. 당신이 선택한 삶이잖아요. 영숙은 서류를 내려놓고 준혁에게 다가갔어요. 당신 능력 밖의 삶을 살려고 노인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 거예요. 준혁은 고개를 떨궜어요. 영숙은 대표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즉시 해고하세요. 대표? 알겠습니다. 준혁이 울먹이며 애걸합니다. 회장님, 제발. 하지만 영숙은 단호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윤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하세요. 노인학대죄, 사기 시도, 업무상 횡령. 준혁은 비틀거리며 그 자리에서 쫓겨나듯 나왔어요. 로비에서 순자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영숙이 다가와 앉았어요. 괜찮으세요?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숙은 미소 지으며 순자를 다독여줬어요. 천만에요. 순자가 다시 영숙에게 눈물을 보이며 고마워했어요. 회장님이셨네요.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영숙이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회장 아니에요. 그냥 박영숙이에요. 순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영숙 할머니, 네 할머니. 그때 한 여성이 급히 순자에게로 달려왔어요. 순자의 딸 민지영입니다. 엄마. 지영은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정말 몰랐어요. 순자는 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알아. 순자의 그 한마디에 지영이 그 자리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도 거짓말했어요. 어머니 모시기 힘드니까 좋은 데로 모시자고만 했지. 이런 계약서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순자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알아. 지영이 말했어요. 엄마 나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살 거예요. 순자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어요. 그래. 엄마 집 안 팔 거예요. 우리 거기서 같이. 응?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러자. 두 모녀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댈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3주가 지났어요. 순자의 집 부엌에서 순자는 다시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고춧가루를 좀 덜 넣어야겠네.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네요. 영숙이었어요. 저예요. 박영숙이요. 순자는 급히 문을 열어주며 반겼어요. 영숙은 지난번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단정한 정장 차림의 손에는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 회장님. 어서 오세요. 여기까지 어떻게? 환한 얼굴로 순자가 영숙을 반겼어요. 회장 아니고 영숙이에요. 그 말에 순자도 영숙도 웃었어요. 영숙이 집안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좋은 집이네요. 순자가 그 말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40년을 살았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집이 됐네요.
주방에 널린 배추더미와 양념 냄새를 맡으며 영숙이 물었어요. 김치 담그세요?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이번엔 제대로 담가서 할머니 드릴 거예요. 두 할머니는 부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순자가 말했어요. 근데 할머니, 그날 정말 감사했어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순자는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며 온몸에 힘이 빠지곤 했어요. 순자의 고마워하는 마음에 영숙은 웃음 짓습니다. 고맙긴요. 당연한 걸. 저도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옛날 생각이요? 영숙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그땐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회사를 접으라고 했어요. 이제 쉬세요. 혼자 뭐 하시게요. 부담만 되실 텐데 그런 말들 뿐이었죠.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숙은 계속해서 그날의 일들을 얘기했죠.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노인이 짐이라고, 노인이 쓸모없다고, 절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얘기를 듣던 순자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얘기를 듣는 내내 영숙 할머니의 심정을 알 것 같았거든요. 고마워요, 할머니. 우리가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할머니는 손을 맞잡았어요. 그날 저녁, 부엌 식탁에 따끈한 된장찌개와 갓 담근 김치를 올려놓고 순자와 영숙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그 어떤 만찬도 부럽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김치가 정말 맛있네요. 이번엔 제대로 됐죠? 네, 정말 맛있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영숙과 순자는 서로 옛날 얘기를 나누며 정말 오랜 친구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 김치는 아무도 버릴 수 없어요. 영숙이 대답했어요. 그럼요. 그럼요, 절대로. 두 할머니는 서로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김치는 아무도 함부로 버릴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40년의 삶이, 사랑이, 존엄이 담겨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민준혁은 변호사 자격 정지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지영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며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정순자는 자신의 집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영숙은 노인인권보호재단을 설립하여 활동 중입니다. 눈 내리는 창가, 순자와 영숙이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럼요. 김치 다 담그면 불러주세요. 두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따뜻하게 채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감사합니다.